안녕하십니까, 차기한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차기한 변호사의 자유TV란 타이틀로 유튜브 채널 방송을 시작하려 합니다.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의결이 있은 직후 어느 시민단체 모임에 나가서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의 언론 매체는 전국 언론노조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 자리에 모여있던 많은 우익 지식인들이 전문 지식을 발휘하여서 유튜브 채널 방송을 합시다. 그 당시 이미 조회 횟수가 네이버보다 유튜브 채널이 많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에 전문 지식을 가진 우익 전문가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면 왜곡된 언론 현실을 조금이나마 바로잡아 볼 수 있고 대한민국의 진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의를 하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의를 하면서 그 당시에 참석한 방송 전문가나 동영상 제작을 할 수 있는 분들로부터 강의를 한번 들어봅시다 했는데 그 당시 적극적인 호응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보니 이충근 박사님이나 김영호 교수님 또 윤서인 작가님 같은 많은 뜻있는 우익 인사들이 지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지금 많아지고 있고 또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을 했던 저는 한 2년 동안 그것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오히려 많은 우익 인사들께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걸 보고 저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분야에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다루고 있었던 일이라든지에 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께 제공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하고 이 채널을 운영해 보려 합니다. 우선 2019년 6월 27일 오늘 변희재 대표에 대한 공판이 있었습니다. 증거 신청에 대해서 재판부가 의견을 제시하시고 검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변희재 대표의 보석 허가에 대해서 검사가 보석 허가를 취소해달라면서 신청서를 지난 6월 20일 날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보석을 할 때 재판부는 보석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주거를 제한을 한다든지 또는 피해자나 그 친지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하거나 또는 그들의 주거지, 직장이나 주거지에 접근을 제한하거나 기타 등등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 붙일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에 기타 재판부가 적당하다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 이런 조항은 없고 딱 그 사유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희재 대표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피해자 또는 그 친지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하거나 또는 그들의 직장, 주거지에 접근을 제한하는 그런 조건은 당연히 붙어 있고 그것 외에 또 다른 특이한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변희재 대표가 이 사건, 다시 말해서 가장 핵심은 태블릿이겠죠. 태블릿의 조작 여부라든지 그런 것에 하여튼 이 사건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면하거나 직접 만나거나 이메일, 전화, SNS, 기타 어떤 방법으로도 만나서는 안 되고 그러한 활동을 하려고 할 때는 개별적으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보석 허가 결정문을 받아본 즉시 그 조건은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없고 두 번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부당하고 위법한 것이라고 하여 생각했기 때문에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한 달여간 동안 재판부는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변희재 대표가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검사가 보석허가 취소 신청 그리고 보석보증금 몰취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이 불구속인 상태에서 재판에 성실하게 참여할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석보증금을 내고 불구속인 상태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충실하게 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보석보증금 납부 이외에 피고인이 불구속인 상태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조건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보석 조건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고 부당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고인 변희재 대표가 태블릿의 포렌식 결과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16년 10월 25일 검찰이 한 포렌식 그리고 2017년 1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일명 국과수에서 한 포렌식 두 개의 자료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피고인 변희재는 1심에서는 그 자료가 분석할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나 없었습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하고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를 물색하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그러한 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그 분석 자료를 도출해내기 시작한 것이 1심 재판 거의 막바지에 가서야 그것의 일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1심 재판 과정에서 그게 충분히 제공을 제시하고 다투지를 못했던 것이죠. 보석 허가 신청을 보석을 받고 나와서 태블릿의 그 포렌식 전문가들 그 자료를 가지고 포렌식 전문가들을 만나서 자문을 구하고 조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일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호인을 도움을 통해서 변호사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하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피고인 변희재 씨의 변론을 맡고 있지만 사건이 그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올인해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취재 활동을 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할 어떤 근본적인 제약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피고인 변희재 씨를 불구속으로 풀어놓고 변희재 씨가 태블릿에 관한 포렌식이라든지 또는 기타 JTBC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에 관해서 기소가 된 공소장의 범죄 사실 내용에 관해서는 취재하고 만나고 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취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보석 허가 조건에 붙어 있는 손석희 사장이나 기타 JTBC 기자들을 만나서는 안 되겠죠. 그거는 보석 허가 조건에 붙어 있는 것이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수용하고 지킬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포렌식이라든지 기타 JTBC 기자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피고인 변희재 씨가 자기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고 도움을 받고 하는 것은 피고인으로서의 헌법상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권리이죠. 그런데 그것을 제한하는 보석 조건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한 달 반 전쯤에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는 보석 취소해달라는 것을 냈는데 저희는 그것이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부께서 어떻게 결정하실지 모르겠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 보석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조건을 준수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절차를 통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다투어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기타 앞으로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 자유주의 철학, 자유시장 경제를 뒷받침하는 생각,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에 입각해서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문제점들 이런 것에 관해서 네티즌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구독과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